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효결서와 미륵불가 재림예수의 저자로서 국은의 쇠락과 융성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2조 중종 때 태어나 선조 때 돌아가신 천문학 교수 출신 남사고가 지은 격암유로 말년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가보세 병신되면 못 가나니. 이 구절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입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894년 가보년은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 해입니다. 1월 14일 동학군의 농민군이 드디어 전봉준의 지도하에 혁명을 일으켰고, 동학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광군과 청군과 일본군에 대패하자 그의 일본의 사주로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어 동학혁명이 내걸었던 갑오경장이 실행된 해였고, 1894년 7월에 시작된 청일전쟁이 9월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갑오경장이란 문간, 무간의 양반과 상인, 소위 시중용어로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천민, 중의라든지 기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천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봉건제도를 혁파하자. 동학이 내건 구호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제를 없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녀자를 부엌으로부터 해방해서 좀 더 나은 물산 장려책을 강구하자. 이것이 동학이 요구한 혁명인데, 그게 바로 공약인데, 그게 바로 갑오경장에서 실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1895년이 을미년인데, 을미년에 일어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은 을미년 3월 29일 동학 봉기군이 실패로 끝나자 그것을 지도하던 전봉준, 손아중 등 지도자들이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의 팔을 칠로파, 소위 러시아 아라사 쪽으로 기울어진 민비를 일본인들이 궁전으로 쳐두어서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을미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1896년이 병신년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데, 드디어 1896년 국군이 완전히 병신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다가 1905년 을사년에 일본으로부터 을사보호조약을 강요당하고 1910년 경술년에 이르러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어서 강제합병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이 병신이 되는 와중에서도 1896년 병신년에 한가닥 갸냘픈 희망의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서재필, 이승만 주도의 독립협회가 창설되었고, 독립협회의 주연인 이승만은 1919년 4월에 창립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894년으로부터 60년째가 되는 1954년 갑오년은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이 1953년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된 이듬해로서 전쟁의 참화로 전 국민이 겪은 극심한 생활고와 마음의 상처는 이루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런 와중에서 긍정적인 기쁜 소식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합중국과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받쳐주는 든든한 초석이었습니다. 1955년 을민에는 국군이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건강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닌 안전뱅이가 안전체로 몸을 미적미적 대면서 옮기는 을미적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56년 병신년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한강 백사장에 30만 명의 군중을 불러 모은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투표 3일을 앞두고 전북 이리시 기차역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바람에 국군이 다시 한번 안전뱅이 제자리 걸음하듯 미적미적 기어가는, 그래서 국군이 병신이 되는 해였습니다. 1956년 병신년에 일어난 특정 뉴스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후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이 출생한 연도입니다. 그 다음 60년 후 2014년이 바로 갑오년인데 2014년 갑오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을미년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과 갈등, 이에 여파로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국군이 안전뱅이 제자리 걸음하듯 을미적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2016년은 195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에 태어난 최순실이가 마치 화가동의 괴물 원숭이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듯 박근혜 정부의 대소 인사 문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자구 수정까지 여의봉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결과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 마침내 촛불 시위의 여파로 박 대통령 탄핵을 유발시킨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시위의 부채를 짊어지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인사 문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함한 경제 운용 정책, 교육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자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말로는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아도 실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말만 요란한 무능한 빈술의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흔히들 진보 정권이라고 말하는데 진보란 뭡니까? 나아갈 진짜, 발걸음 보자, 앞으로 발걸음이 나아가는 것이 진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보에는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면은 발걸음을 나아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명목상 진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보입니다. 1990년대 말 김일성 죽은 후에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이 굶어 죽은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드는 이 주사파 정권, 이 사람들이 과연 진보입니까? 이북 체제에, 북한 공산당 체제에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무한 코로나 폐렴에도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금년 2022년은 경자년으로서 1960년 경자년에 일어났던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한 구절처럼 하느님은 알타이 민족의 수장이며 후천세계의 주역이 될 전손민족인 우리 한민족의 문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는 대한민국 통일에 관한 국군풀이를 하겠습니다.